왜 5분만 보려던 쇼츠가 2시간이 되어 있을까? 몇 시간 즐겁게 보낸 것 같은데 쇼츠를 끄고 나면 왜 더 공허해질까? 오늘은 우리 모두의 손가락에 들러붙어 있는 쇼츠 중독, 그리고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최악의 심리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쇼츠는 단지 시간만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 뇌와 신경계를 실제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심리학의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전 세계 병원에 스트레스 증후군과 비슷한 틱 증상을 보이는 젊은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장애 클리닉 환자 수가 1년 새에 60%나 늘었죠. 그런데 진찰해보니 상당수가 진짜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연구자들이 틱과 비슷한 증상이 증가하는 원인을 틱톡에서 찾았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아예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규모 소셜미디어 유발 질환. 짧은 영상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의 몸과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만큼 깊숙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건 한두 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은 쇼츠를 많이 볼수록 불안, 우울,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집중력과 충동 억제 능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미 우리 모두의 뇌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뇌는 긴 글을 읽지 못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길든 정신은 복잡한 사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문해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 문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맥락과 의도는 읽어내지 못하는 상태. 근육을 안 쓰면 쇠퇴하듯 생각하지 않는 정신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쇼츠 중독은 바로 이 뇌의 마모를 매일 가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마모는 한 사람 안에서 4가지 심리로 드러납니다. 최고의 심리학 책인 나를 이긴 심리학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정 회피. 불편한 감정을 쇼츠로 마취해버린다. 쇼츠를 가장 많이 켜는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불안할 때, 외로울 때,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막막할 때, 자기 전 마음이 어수선할 때입니다. 즉 쇼츠는 오락이기보다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도피,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뇌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 운동선수의 사례로 보여줍니다. 끝없는 비난과 공포에 짓눌린 그 선수에 대해 매그니스는 이렇게 씁니다. 결국 테오의 뇌는 탈출 버튼을 눌렀다. 그가 느낀 무감각은 자신이 갇혀있던 공포와 불확실성을 맞추어 경험을 차단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바로 이 탈출 버튼이 쇼츠의 정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뇌는 그 경험 자체를 차단해 무감각해지고 싶어합니다. 쇼츠는 그 차단 작업을 가장 손쉽게 대행해주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화면 속으로 숨는 겁니다. 능동적인 노력이 아니라 수동적인 마취입니다. 그런데 이 마취가 진짜 문제라는 걸 연구가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도망치려는 동기는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워서 보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도망치려고 보는 사용이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 청소년 1,300여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쇼츠에 중독된 사용자는 비사용자나 적당히 쓰는 사용자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운 수준이 더 높고 삶의 만족도와 수면의 질이 더 낮았습니다. 감정을 마취하려고 켠 쇼츠가 결국 그 감정을 더 키우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망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에 길든 뇌에서 깊은 사유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 속에서만 인간은 다시 자신을 회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그 불편함을 잠깐 견디는 시간인데 쇼츠는 견딜 기회 자체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끄고 나면 더 공허한 겁니다. 감정을 처리한 게 아니라 잠깐 마취만 하고 다시 깨어난 거니까요. 둘째, 사회적 비교. 끝없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는다. 쇼츠 피드는 본질적으로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의 무한 행렬입니다. 더 멋진 몸,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여행, 더 성공한 또래. 우리는 그걸 수백 개씩 넘기면서 무의식 중에 매번 나와 비교하고 매번 집니다.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이 현상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크고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다. 매일같이 당신은 부족하다라고 다그치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
핵심은 비교 대상의 크기가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좁은 세상에서는 비교를 통해 명확성과 동기부여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면서 훨씬 어려워졌다. 예전엔 동네에서 잘 나가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하이라이트와 매일 겨룹니다. 게다가 그 하이라이트는 진짜도 아닙니다. 매그니스의 말처럼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름답게 보정한 모습만, 트위터에서는 재치와 신랄함만, 틱톡에서는 사교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인다. 우리는 남이 편집한 최고의 5초를 내 편집되지 않은 24시간과 비교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대가는 연구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종합한 메타 분석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의 상향 비교에 노출되면 신체 이미지, 자존감, 주관적 안정감, 정신 건강이 모두 손상된다는 인과적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회적 비교를 많이 한 대학생일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습니다. 괜히 비교를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매번 지면서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가 점점 더 내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자기 가치의 무게중심은 내 바깥으로, 화면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셋째, 자기 통제 실패.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번 하나만 보고 끈다. 이 다짐이 몇 번이나 지켜졌나요? 쇼츠는 인간의 의지력으로 이기도록 설계된 물건이 아닙니다. 매번 다음 영상이 더 강한 보상을 예측하게 만들어 멈추는 행위 자체를 손해처럼 느끼게 하죠. 실제로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빠르고 무작위적인 순서로 쏟아내며 만들어내는 보상 구조가 사용자에게 자기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 통제 상실이 쌓이면 쇼츠 중독으로 발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매그니스가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밝힌 도파민의 속성을 쇼츠에 적용하면 이 멈출 수 없음의 정체가 또렷해집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추구하도록 몰아붙이는 욕망 호르몬인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도파민은 만족을 주는 호르몬이 아니라 더 추구하라고 등을 떠미는 호르몬입니다. 쇼츠 한 편 한 편이 작은 추구 보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갈증만 커지죠. 그리고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이 충동에 맞서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추진하고 매진하려는 충동에 대항하려면 확고한 만족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모드로 살아가게 된다. 쇼츠 중독은 이 브레이크, 즉 이만하면 됐다고 느끼는 만족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자극의 양은 늘어나는데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죠. 흥미로운 건 단순히 오래 본 것보다 못 끊는 것이 더 해롭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메타 분석에서도 단순 사용 시간을 측정한 연구보다 강박적으로 못 끊는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해악인 겁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이 악순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넘침은 처음엔 쾌락처럼 느껴지지만 곧 피로로 바뀐다.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즐거움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강요의 영역으로 미끄러진다. 이 한 문장이 자기 통제 실패의 본질입니다. 처음엔 내가 즐기려고 켰는데 어느 순간 즐거움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더는 내가 쇼츠를 보는 게 아니라 쇼츠가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집중력 저하. 깊이 파고드는 능력 자체가 마모된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후유증입니다. 쇼츠가 끝난 뒤에도 피해가 남는다는 것. 짧고 강한 자극에 길든 뇌는 길고 잔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뇌로 바뀝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변화입니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20년간 사람들이 한 화면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2004년에 약 2분 30초였던 것이 2012년에는 75초로 최근에는 평균 47초까지 줄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주의가 끊기면 원래 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넘게 걸립니다. 쇼츠는 이 47초를 다시 몇 초 단위로 잘게 쪼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집중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중력은 정신적 근육이다.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유지된다. 그런데 쇼츠는 이 근육을 정반대로 망가뜨립니다. 끊임없는 알림, 무한한 콘텐츠, 즉각적인 자극이 우리의 주의를 조각낸다. 5분 이상 한 가지에 몰두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매그니스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서 주의가 뇌가 정밀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인용하면서 결정적인 통찰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그 가치가 상승한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하루 종일 쇼츠에 주의를 쏟으면 뇌는 짧고 강한 자극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책 한 페이지, 동료의 긴 설명, 깊은 대화처럼 천천히 보상하는 것은 전부 지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분류돼 버립니다. 실제로 짧은 영상을 많이 쓸수록 주의지속 능력과 충동 억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진짜 성취는 오래 파고드는 깊이에서 나오는데 그 깊이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쇼츠 중독은 한 사람 안에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게 만들고 끝없는 비교로 나는 부족하다를 주입하고 자기 통제의 브레이크를 마비시키고 깊이 집중하는 근육을 마모시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매그니스가 말하는 핵심은 밖에서 빠르게 채우는 것을 끊고 안을 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심리학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기본적인 내면 욕구를 정크푸드가 아닌 질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즉 일관성, 중요성, 방향성, 소속감을 찾아야 한다. 쇼츠는 정크푸드입니다. 당장 허기는 달래주지만 영향은 없죠. 진짜 해법은 쇼츠를 의지적으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쇼츠가 메우려던 그 자리를 진짜 양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잠깐 견뎌보기. 남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성취 쌓기. 강한 자극에 넘친 대신 절제의 간격 두기. 조각난 주의 대신 5분이라도 한 가지에 깊이 머무는 연습.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그 시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면 대신 책을 들고 스크롤 대신 페이지를 넘기며 자극 대신 사유를 선택하는 시간. 그 작고 느린 선택이 쌓일 때 마취되었던 감정이 깨어나고 비교로 쪼그라들었던 자기 가치가 회복되고 마비됐던 만족 체계와 집중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담긴 에픽테토스의 명언으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의 경계를 넘어서며 가장 큰 즐거움들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다. 쇼츠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계를 잃은 우리 자신이죠.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한 편만 더 대신 화면을 내려놓은 그 짧은 멈춤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멈춤이 여러분의 감정과 집중력과 삶의 주도권을 다시 여러분 손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강은 이것을 마치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최고 수준의 심리학 책인 나를 이기는 심리학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정밀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 최고의 인문 교양서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저와 신 박사님이 260개의 인생 명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수개월째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그리고 인문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심리학 자체로도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과 함께 읽으시면 시너지가 폭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나를 이기는 심리학 다음 특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연구소였습니다.